이제 오늘 보면요, 내가 지난번에 아마 이것은 머무름이 없고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를 따로 두지 않으면 본래가 곧 지금이다까지 한 것 같고요. 오늘 부분은 이제 보리 본유 불수용수, 번뇌 본무 불수용제, 이렇게 나름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리 깨달음은 본래부터 늘 있으니 애써서 지키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니 애써서 없앨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구절들은 우리들이 일반 중생들이 하는 생각하고 반대죠, 반대. 우리들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깨달음 찾나 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 불수용수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 이거를 뭐 닦을 숫자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닦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닦아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하나 어떻게 잡았으면 그걸 붙잡아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애쓰며 살죠. 그리고 이 깨달으려면 번뇌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끊어 없애야 된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분별망상이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번뇌는 본래 없다, 본래 없다. 그러니 없앨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오염되어서 생각 가지고 번뇌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번뇌 속에서 온갖 좋고 나쁜 걸 만들고, 나와 세계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집착하고 싫다고 느끼는 거는 버리면서 한평생 그 취하고 버리는 대상만 바꿔가면서 한평생 허망한, 취했다 버렸다 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지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이거 재미없으면 저거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유치원생들은 장난감 붙잡고, 초등학생들은 성적 붙잡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은 대학교 간판 붙잡고, 대학생은 취업 붙잡고, 또 사랑을 붙잡고, 결혼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좋은 집을 붙잡고, 좋은 차를 붙잡고, 명품을 붙잡고 하면서 그 대상은 계속 달라져요. 어떨 때는 물질적인 것을 붙잡고, 어떨 때는 정신적인 것을 붙잡고, 한 생각 일으켜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딘가에 꽂혀가지고 막 집착하면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온몸에 막 소림이 끼치기도 하고 막 그냥 경직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진짜 그렇게 파란만장했나요? 그렇게 심각한 거였던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 어떨 때는 인생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진짜 인생 무너지는 것 같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도대체 그 생각에 왜 집착했었지? 그 생각을 왜 그렇게 옳다고 여기면서 막 그냥 사로잡혀 있었을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대학교 때 여기저기 뭐 이제 사찰에서 그때 막 수련회 같은 걸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딴 땐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하나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방학 때였는데, 그때 제가 놀러 갈까? 수련회 갈까? 놀러 갈까? 수련회 갈까? 와,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 가는 날 아침까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진짜 제가 그때 그 보통 며칠 전에 결정 내리면 끝나고 그냥 결정은 다 끝내놓고 그때 그냥 갈 뿐이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까지 갈지 말지를 그게 이제 저에게 달린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간다 그랬는데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저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으니까 그때 진짜 그날 아침에 여기서 9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8시에 50분까지도 갈까 말까 세수를 할까 말까 더 잘까 말까 막 계속 고민을 하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욕을 해가면서 제가 저한테 얘 보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놈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너가 이렇게 미쳐서 날뛸 일이야 지금 이게? гал랑 가고 말랑 말면 되는 이 심플하고 단순한 거를 뭘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느라고 갈까 말까 뭐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완전 미친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갈까 말까 가고 안 가고 그거 가지고 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잖아요. 별거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럴까 저럴까 고민한 것처럼 우리들도 많이 그러죠. 여러분 자녀분들 학원을 보낼 때 이 학원 보낼까 저 학원 보낼까, 이 학원은 이게 장점이고 저 학원은 저게 장점이고, 이 학원은 조금 비싼데 뭐가 좋고 이건 좀 싼데 어떤 게 단점이고,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취직했을 때도 여기를 갈까 말까, 내가 회사를 지금 그만둘까 말까, 온갖 것 가지고 막 생각 가지고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진실을 바로 보면 할까 말까 하는 걔는 그냥 분별망상이고, 그 걔 따라가면서 할까 했다가 하자 이러고, 안 할까 이럴 때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 따라가는 그 미친 애가 하나 있다니까요. 이 망상 따라다니는 애가, 에고가 그런 짓을 해요. 나한테 뭐가 더 도움되지? 이 사람 밑에 붙어야 되나 저 사람 밑에 붙어야 되나, 어느 게 나한테 더 이득될까? 뭐 오만 가지를 막 생각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걔가 막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막 미치게 만들 정도로 결론도 못 내리고 막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발짝 떨어져서 미친놈 또 시작했구나. 너는 필시 미친놈이 맞다. 너 진짜 내가 너를 믿을 소냐, 내가 한두 번 속았냐, 내가 너의 미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에 내가 평생 50년 60년 70년을 속았는데 내가 또 속겠냐? 또 속거든요. 다 죽을 때까지 속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야, 너 또 이 짓 하니? 내가 너한테 속겠니? 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걔가 내가 아니에요. 걔가 그렇게 인생에 심각한 애도 아니에요. 걔가 주도권을 쥔 애도 아니에요. 걔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를 얘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얘가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그 주도권이 걔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저렇게 가는 게 좋은지,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회사를 취직할까 말까에 대한 판단을 그 에고가 하겠어요? 에고가 할까요?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하나 미친 소리를 막 지끄러대는 애거든요. 그냥 걔는 어린 아이 같아요. 어찌 보면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생떼만 쓰면서 지 생각이 옳다고 팍팍 우겨대기는 데만 그냥 천재인 애예요. 그 여러분 애들도 적당히 나이가 들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빽빽 우기기만 하지 정상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애기들은. 에고가 그런 애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의 정체를 모르니까 에고, 그 빽빽 우기는 에고한테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긴 채 걔가 내 인생을 막 정말
통제하고 조작하고 인생을 막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애인 줄 알고 걔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걔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나인 척하고 있는 아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가 아니고 나라는 상, 에고란 말이에요. 아상.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지랄을 할 때마다 참나,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지만 여전히 지금부터 또 속겠냐?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어가지고 내가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네 가짜란 얘기를 하고 있다. 금강경에서 아상을 깨라고 하고, 금강경이 전부 다 아상, 그건 다 상일 뿐이다. 범소의 상은 계시 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부처를 본다 했는데 내가 아직도 네한테 속겠냐? 나를 그렇게 수준 낮은 놈으로 보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그래요. 왜? 그 아상 에고가 자기인 줄 알고 아상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주도권이 있는 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상이 자기가 이 중차대한 결정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결정 내릴 때마다 심각해지죠.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적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사업을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지는 저 회사랑 뭐 무슨 인수합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 거예요. 한 5배가 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완전 그냥 쪽박 차는 거예요. 그냥 그 돈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걸 내가 결정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벌벌벌벌 떨리겠어요. 그 돈이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전 재산이라면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그 결정 못 내려요. 그것을 내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생각하고, 이 아상 에고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모든 결정권이 지금 이 아상 에고에게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 에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에고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결정권이 없어요. 에고한테는. 그 에고한테는 결정권이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연 과보, 어떤 과보를 맺기 위해서는 인과 연이 화합해서 과보를 맺는다 하잖아요. 하나의 인이 될 수는 있어요. 수많은 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내 의도, 내 마음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인 가지고만 세상은 과보를 맺지 않아요. 이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밭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린다고 그게 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멀쩡한 씨앗인데 뿌리고 보니까 걔가 약간 문제 있던 씨앗일 수도 있고요. 보통 그래서 씨앗을 한 구덩이 한 3개씩 이렇게 3-4개씩 심으라고 하거든요. 그 3-4개씩 이렇게 심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누가 파먹고 뭐 안 자라고 막 이러니까 하나는 나 자라겠지 하고, 그럼 어떤 구덩이에서는 3개, 4개가 다 자라요. 그 옆에 어느 구덩이에서는 아예 하나도 못 자라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3-4군데에서 자란 구덩이 한두 개를 뽑아다가 이쪽으로 옮겨 심어준다든지, 나중엔 결국 하나만 남긴다든지, 그렇게 이제 무 같은 거 씨앗 심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원인을 제공하는 씨앗이 인이에요. 인. 나는 분명히 씨앗을 4개를 심었어요. 근데 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발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100% 다 할 수도 있고 어느 건 아예 하나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만큼 자랐을 때 간밤에 너구리나 뭐 누구예요? 저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밭을 다 헤집어가지고 다 뜯어먹고 갈 수도 있고. 이는 나에게 달렸는데 연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저희 상주 대원정사 바로 옆집 닭장에 한 20마리 정도 닭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땅을 파고, 누군지 사기인지 뭔지 땅을 파고 그 들어가지고 20마리 다 죽여버렸어요. 목만 딱 찍어가지고 다 죽여서 목만 똑 따버리고 그렇게 그래 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뭐 제가 듣기로
이제 그 닭들이 이제 병아리가 일부 있었을까, 작은 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또 작은 닭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가 그걸 또 콱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얘기도 듣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절에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마을에서. 그놈의 고양이가 우리 애들 다 죽여먹는. 내가 닭을 키우고 싶어서 닭을 사온 건 내 원인이에요. 인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닭장에 딱 만들어 놓고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보, 얘네가 잘 커가지고 매일같이 하나씩 그 계란을 나한테 주고, 얘네가 무럭무럭 커서 새끼도 낳고, 이렇게 해줄지 말지는 연에 달려 있어요. 연에. 인에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갑자기 사기 내려와서 죽여버리면 내가 원인은 제공했지만 연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씨앗은 심었지만 비가 오지 않거나 동물이 와가지고 뜯어먹거나 온갖 인연 따라서 흙이 토양이 영 그거 크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거나, 씨앗이 너무 힘이 없거나, 옆에 있는 막 잡초라고 여기는 그 잡초들이 너무 생명력이 뛰어난 애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본 상식으로 자연 속에서 그대로 종묘사에 가가지고 씨앗 사다가 심으면요, 자연 속에다 그냥 뿌리면 100이면 100 경쟁해서 다 지죠. 자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에서 막 그냥 생명력이 왕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묘상에서 큰 애들은 사람의 손을 타가지고 옆에 잡초들 다 없애고 아주 오냐오냐 하고 키운 애란 말이에요. 오냐오냐 하고 키운 애가 거친 세상에 나가면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묘상에서 키운 씨앗은 사람의 옆에 매일 가가지고 잡초를 다 뽑아줘야지만 자라요, 걔가. 그러니까 인이라고 해서, 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과보를 맺어야 돼,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인을 심는 것밖에 없어요. 에고가 하는 거. 그럼 그 모든 연기법을 작동시켜서 하늘에 해도 뜨게 만들고, 적절할 때 비도 오게 만들고, 동물도 오지 않게 하고, 모든 조건들, 모든 인연들 조건들이 다 적절하게 그 연기법이에요. 인연 따라 그 모든 거 적절하게 조건을 잘 맞춰줘야 과보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은 나에게 달렸어요. 에고가 결정 내리는 데 달려 있어요. 근데 100%내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 완전히 달려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예 과실을 맺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을 제공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내가 돈도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집도 사야지, 자식도 잘 키워야지, 건강해야지, 건강하려면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안 좋은 음식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아상을 잘 써가지고, 에고를 잘 써서 얘를 그래도 몇십 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애 아니에요. 혹은 몇 달? 100년 같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이 아닐 수 있거든요. 몸뚱아리 피부 이런 건 뭐 4개월이면 한 번씩 교체한다래고, 뭐 계속 순환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데리고 사는 동안 얘한테 밥을 안 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속 썩인단 말이에요. 밥을 안 주면 얘가 자꾸 고통을 가져와요. 막 괴롭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밥은 줘야 돼요. 물도 주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사는 동안은 얘를 잘 키워야죠. 얘 시봉을 잘 해야죠. 껍데기인 줄 알면서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좀 귀찮으니까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자꾸 넣으면은 너무 상식인 거예요. 이 몸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을 한 2, 3일만 막 먹잖아요. 2, 3일도 아니지 않아요? 이게 이래요. 이게 몸에 이게 청정한 음식이랄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음식을 탁 먹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속이 쓰리고, 뭔가 막 속이 되게 하다못해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먹어도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가
직바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안 좋은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신호가 안 와요. 거기에 얘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안 좋은 음식에 익숙해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언제 병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몸에 큰 병이 와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튼튼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런 거 먹어도 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망가지는 몸에 최적화된 몸으로 그 업습이 그렇게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그 습이 그래 놓으니까 망가지고 있으면서도 망가지는지 모르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의 건강 간단하거든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러니까 조작을 덜 가한 음식, 사람의 유의 조작이 덜 가미된 음식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최대한 먹도록 노력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음식 없잖아요. 시골 가서 그냥 산에 가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공 덜한 거, 그 있는 그대로의 뭐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것도 가능하면 약을 덜 친 거면 더 좋고, 그러니까 막 유기농 이런 데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자연 그대로의 것을 먹을 때 우리 몸은 저절로 자연 치유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건 인연 따라 과보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만 심는다고, 내가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100%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건 또 아니죠. 여태까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연을, 수많은 연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내가 과거에 심어놨던 인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내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과보를 맺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복이 있어, 나는 복이 없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복이 어느 시기에 그 복이 발동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이 조금 뒤늦게 씨앗을 싹 틔울 예정이고, 지금은 복을 받지 않고 조금 힘든 결과를 받는 걸 통해 내가 지금은 안으로 여물거나, 뭔가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통해 지혜를 깨닫거나, 뭔가 힘든 것 속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수학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젊었을 때 해도 안 되고 막 좌절 절망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걸 보고 내 팔자야, 난 원래 복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고 딱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알 수 없어요. 나를 돕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팔자가 드세,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 다 분별망상 가지고 허망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60, 70에 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워렌 버핏이 그렇다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도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뭐 40, 50 젊은 나이 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대요. 한 50,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급격한 부자가 뭐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연이 펼쳐질지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인연법은, 연기법은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해야죠.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는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법에, 인연법에, 법에 맡기는 거죠. 법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맡기는 거, 그게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삶을 진행시킬까요? 연기법이 알아서 삶을 진행시켜요. 그 모든 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오고 가고 막 삶을 살아나가다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다 위에 파도가, 인연 따라 파도가 거셌다가 생겨났다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사라지듯이,
이 한마음이라는 우리 성품의 바다 위에서 얘라는 파도가, 몸뚱이라는 파도가 생겨나고 20대, 30대, 40대를 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온갖 이야기를 그리다가 나이 들면 죽어가는 모양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 모양의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냐의 법칙성, 그게 연기법이에요. 모양의 세계, 현실 세계, 모양의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냐의 법칙성, 그게 연기법이고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모양의 세계, 즉 파도의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가 연기법, 인과법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파도가 치든 어떤 모양이 생기고 사라지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의 일이냐, 하나의 바다가 모양을 바꿔가지고 인연따라 파도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다의 측면, 한마음의 자리, 여기서 볼 때 이 법을 일심법 내지는 불이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일심법, 근본법, 이 바탕 위에서, 이 스크린 위에서, 이 텅 빈 허공법신이라는 바탕 위에서 인연 따라 인과인이 화합해서 이걸 임시로 만들었다가 소멸시키고, 이걸 임시로 만들었다가 소멸시키고, 바다 위에 파도가, 큰 파도가 한번 쳤다가 무너지든 짜잘한 파도가 생겼다 사라지고 몇 번을 하든 바다는 신경 쓰지 않죠. 아무 상관이 없죠.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커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도 입장에서는 이 파도는 저 파도보다 내가 더 작고 나도 저 파도처럼 커지고 싶고 그 모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 인연 따라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심법이라는 근본법이라는 이 자기의 본바탕, 온 우주의 본바탕,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바탕 하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의 근본바탕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는 늘 같단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안 치고로 상관하지 않아요. 바다는 파도의 모양이 지네들끼리 막 니는 크다 나는 작다 나는 좀 더 살고 싶다 아무리 싸운들 바다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파도가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파도가 사라질 때 파도가 엄청 큰 파도가 쳤다가 옆에 짜잘한 파도를 군림하고 있으면서 제일 크게 파도 치다가 얘가 이제 죽어갈 때 옛날에 나도 저렇게 큰 파도였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혼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겠다 싶어서 파도가 탁 죽어가면 파도는 나 이제 죽는다 하고 장례식 잘 치러줘 하고 이러면서 우울해할 거 아니에요. 그 파도와 인연 맺었던 주변 옆에 있는 파도들은 막 아이고 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그 파도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파도가 또다시 생겨나서 산 것도 아니에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불고부정이고 부중불감이에요. 얘가 아무리 커졌어도 증감이 없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이 세상사가 전부 다 파도란 말이에요. 그 파도, 그거 이렇게 생겨난 파도, 그게 지 혼자 자기, 이게 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파도가 지 혼자 커진 거예요? 파도가 지 혼자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게 뭔 자아가 있어요? 파도가 실제 이만한 파도라 해서 그 파도의 자아, 실체적 자아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서는 이게 있네? 이게 나야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없다 그래?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파도가 내가 그 파도를 만든 게 아니죠. 인연이,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도 세게 치잖아요. 폭풍우가 오면은 막 파도는 더 크게 치잖아요. 그럼 폭풍우가 와가지고 바다 파도가 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도는 자기가 한 줄 안답니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 알아서 굴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한 걔 있잖아요. 걔 야상, 에고. 걔는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자기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못한 줄 알고, 내가 좀만 노력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게 다 나에게 달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에 울고 웃는 거예요. 내가 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냥 인연 따라 안 될 일이라서 안 된 건데, 생각이 딱 나서가지고 내가 못했어, 너가 노력을 덜 했어,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 건데,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변화에다가 나를 개입시키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실패했어,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못 가졌어, 이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토끼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사자가 되고 싶어라고 여기는 순간 얼마나 허망한 좌절과 절망이 생기겠어요. 몸뚱아리 사자만큼 크게 하고 싶어서 막 온갖 짓을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무리 뭐 먹는다고 해서 사자만큼 되겠어요? 업이 토끼 업인데, 아무리 커져봐야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불리려고 애써봐야 내 복이 안 되면 불리지지가 않아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크게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내가 부자가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인연이 복을 가져와요. 그냥 굴러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제 갑자기 딱 옛날 그 얘기를 했던 사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 강원도 양구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서울 저 공릉동 쪽하고 서울 용산 쪽하고 이렇게 와서 한 4년을 살고, 은평구도 한 2년을 살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서울에 살 때 그런 얘기들을, 온갖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성공하고 실패하고 집을 샀고 돈을 날렸고 돈을 벌었고 하는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인연이 안 될래니까, 스님 진짜 인연이 안 될래니까 진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와 스님 진짜 제가 어찌 복이 될래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 노력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몇 억을 벌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어떤 분이 그냥 자기가 집을 하나 샀는데 나중엔 굳이 그 집이 필요도 없어지기도 했고, 원래는 뭘 하려고 샀는데 필요 없어지기도 했고, 굳이 거기는 돈도 안 되고 다른 집들 다 오르는데 이 집은 오르지도 않고 해서 이걸 팔아야지 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에 막 내놨는데 안 팔리더래요. 가지고 아유 이거 안 팔리는구나 해서 더 낮게 내놔도 안 팔리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 몇 개월 있다가 문득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지역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그 수많은 부동산에, 그것도 그냥 직접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막 문자로 여기저기 부동산에 막 내놨다는 거예요. 그 통화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개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보려고 물어봤대요. 아니 그때 그 부동산에 집 내놨는데 왜 그거 안 팔려요? 좀 빨리 좀 싸게라도 할 테니까, 내가 그 한 몇천만 원 더 싸게라도 할 테니까, 살 사람 있으면 빨리 팔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사람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판다려면은 바로 팔면은 자기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자기는 아직도 미스테리하대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도움을 줬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약간 하는 듯 하더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이거 지금 팔면은, 예를 들어 지금 팔면 2억인데 딱 한 몇 달만 놔둬보세요. 몇 달만 놔두면 제가 이거 한 3억, 4억, 5억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단 사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저한테 내놔주세요. 제발 저한테 내놔주세요. 그래서 제가 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보니까 여기가 뭐 개발될라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나 보죠.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거기 뭐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진짜 그 사람 말 맞다나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억이 올라갔대요. 거기 막 개발된다라면서. 보세요. 운이 좋은,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돈 벌 인연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목이 탁 맞아 질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이거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사놔가지고 재개발되면은 내가 대박이 날 거다 생각하고 온갖 고민하고 공부하고 어렵게 해서 그 지역은 대박 날 곳이다 해가지고 딱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더래. 분위기가 안 될 것 같더래요. 가죽을 팔아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 헛했구나 이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부동산에서, 나는 전화도 안 했는데 먼저 전화 와가지고 그거 안 팔려요. 나도 봐야 안 팔려요. 제가 조금 낮게 쳐드려서 어떻게 팔아볼 테니까 저한테 뭐 얼마에 이렇게 내놔주시면 제가 한번 팔아볼게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대박이다. 이때 빨리 팔아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확 팔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개발되는 분위기가 있는 걸 알고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개발 안 될 것처럼 해서 내가 팔아줄게 해놓고서 팔고 나니까 이제 뜨는 거죠. 이런 극단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내 노력 가지고, 물론 내가 노력 좀 더 알아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개발 안 될 줄 알았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될 줄 알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연이 되려고 하면 갑자기 확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인연이 안 되는 시즌에 돌입을 하면, 삶도 이 파동 같잖아요. 뭔가 잘 풀리는 때가 있고 뭔가 안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 뭔가 안 풀리는 밤과 낮이 있듯이 밤의 때를 만나면 이상하게 뭔 짓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흐름을 탁 타는 흐름을 만나면 내가 애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삶이 뭐든지 술술술 풀려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100% 나에게 달렸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이 진실, 아상이라는 건 허망한 망상이라는 사실, 이 진실을 바르게 보면 삶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팁을, 아주 강력한 팁을 얻게 돼요. 삶이 가벼워져요. 삶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집착하지 않게 돼요. 마음껏 저지르게 돼요. 집착 없이 저지르게 돼요. 삶이 가벼워져요. 내 어떤 선택에 따른 결과에 과도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차피 그러더라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 어차피 세상은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언제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될 건 될 때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잘했어 이래가지고 어깨 으쓱 해가지고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재수가 없죠. 내가 했다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인연 따라 안 될 거였어요.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안 될 거였는데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오만 노력을 다하고 머릿속으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면 어쩌자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될 게 본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죽을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몸에 병 나고 몸도 눕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지 지가 모르니까. 안 될 건지 모르니까 나는 될 줄 알고 집착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연 따라 안 된 건데, 원래 안 될 게 안 된 건데 자기는 괜히 집착하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뒷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현실이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의 진실이라는 이 눈앞을 살지 않고 현실이라는 지금 여기라는 이 눈앞을 살면 생각 속을 살지 않아요. 현실을 바르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살지 생각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보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여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괜히 앞서가가지고 집착하지도 않고, 앞서가서 괜히 들뜨지도 않고, 야,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내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잘 되면 한떡 쏠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참 뭐 죄송한 저 얘기지만서도 군에서도 보면 진급 발표 나는 날까지 묵묵히 한 생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묵묵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진급하면 우리 신도님들 전체뿐 아니라 장병들 위해서 제가 한턱 크게 쏘죠. 크게 쏩니다. 이러면서 굳이 그 묻지도 않았는데 크게 한턱 쏠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딱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땐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전부 다 될 것 같다고 축원을 해주지.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면 머릿속을 사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현재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답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뿐, 여기 이 모를 뿐이라는 지혜에 있으면 섣부르게 그렇게 결과를 예측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늘 담담하고 여여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완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담담해요. 먼저 막 발작을 하듯이 막 들뜨고 이러지 않아요. 왜? 현실을 보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근데 생각 속을 살면, 여러분 생각이 항상, 여러분 여행 가는 거는 여행을 가서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생들은 생각 속을 살기 때문에 여행지가 기쁘지 않고 여행 가기 전까지만 기뻐요. 가족여행 오랜만에 해외로 가잖아요. 가족여행 해외로 가보면 다 그런다 그러죠. 가기 전까지만 기쁘다가 출발과 동시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3시간 4시간 줄 서면서 벌써 야, 이런 걸 굳이 가야 되냐, 뭐 여기서 시간 다 버린다, 왜 넌 늦게 왔느냐, 뭐 이걸 이렇게 하지 그랬냐, 뭐 야, 전에는 왜 먼저 가냐, 뭐 5만 가지. 항상 생각 따라 살면, 우리는 다 생각 따라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현실을 살면, 눈앞을 살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정말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재에 딱 있으면 분명히 기쁘긴 기쁜데, 이 기쁜 게 뭐랄까, 기쁜 게 생각에 끌려갈 때만 그 기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 죽겠을 때 지금 여기에 딱 있으면 기쁘긴 기쁜데, 지금 여기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쁨 뭐 구석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합격했어요?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몸 어디든 찾아보세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위에 있어요? 장에 있어요? 손바닥에 있어요? 엉덩이에 있어요? 어디도 찾아보면 없어요. A4용지 한 장 밑에 보면 합격증, 요 글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합 글자거든요. 글자거든요. 글자. 도장이고 이름 석자도 그냥 글자거든요. 이 종이가 한 장이 나를 기뻐하게 한다는 건 말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 혼자 합격증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보고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담으니까 기쁜 거거든요. 생각이 개입되니까 기쁜 거거든요. 아무리 기쁠 때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는 과도하게 기쁜 건 없어요. 아무리 괴로울 때도 과도하게 괴로워 죽겠는 건 없어요. 군인들이, 남자들 군에 가면 괴로워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이 괴로운 거지, 막상 군에 가면 그렇게 괴로운 게 없어요. 막 벌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막 세상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입대할 때. 근데 입대하고 나서는 괴로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뛰어 이러면 뛰고, 그냥 정신없이 뛰고, 가 이러면 가고, 와 이러면 하고, 밥 먹어 이러면 밥 먹고. 우리 다들 약간 다들 뭔가 이렇게 암담하게, 야 밖에서 신나고 재밌게 살다가 이게 군에 와가지고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군복을 나눠주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군생활 시작이구나. 그런데 야, 이 군생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신부, 스님들도 똑같이 군대 가서 군생활 하면은 처음에 좀 기분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제 다 이렇게 뭔가 모를 침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이제 군복을 나눠줘요. 근데 군복 이게 자기 사이즈 안 맞는 거 입으면은 이게 낭패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런 걸 입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복 나눠주는데 자기 사이즈에 맞는 군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옷처럼 뭐 30, 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100, 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되게 희한해요. 군복 사이즈 고르는 게 희한해, 어려워요. 나 난생 처음 본 사이즈 고르는 방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표를 보면서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막 되게 고민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한정 모든 사이즈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이즈 이렇게 대충 고른 방법 알려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부 다 이제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거 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전에 야, 군생활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어쩌고 하는 생각은 다 없었었어요. 전부 다 군복 나한테 맞는 거 찾으려고 막 그냥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군복을 맞는 걸 찾아요. 찾고 나서 이제 군화도 신고 이제 다 이렇게 써보고 이제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다 찾았다 싶은 중에 이제 연병장 집합 이렇게 집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존댓말 했거든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뭐 고생하셨습니다. 연병장으로 몇 분까지 집합하시 바랍니다. 집합 다 하자마자 지금부터 이제 군 규정상 반말을 하겠습니다. 저 꼴대 보이나? 선착순 10명 전부 다 멀뚱멀뚱 하는데 그 신부님들, 군대 갔다 온 신부님, 예비역 신부님들이 총알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이 시작되는데 막상 뛰니까 그냥 뛰는 것밖에 없어요. 군 생활이 힘들다 이런 게 없어요. 뛰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 구보하잖아요. 구보하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첫 주차는 예를 들어 2km 뛰고 두째 주차는 3km 뛰고 4km 뛰고 5km 점점 늘리고 속도도 점점 늘리거든요. 나중에 한 뭐 8km, 9km, 10km를 뛰어도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장병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 속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으면 그 현재는 괴롭거나 즐겁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인생을 통으로 살펴보면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을 때, 몸에 아파 죽겠거나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그때 괴로운 게 있을까요? 괴로워 죽겠어 하고 신세한탄해요? 신세한탄하려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상담 뭐 잡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업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때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거 없어요. 애 업고 뛰어도 안 힘들다니까요.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는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괴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